우리 지역의 건강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저출산 문제와 소아 진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경북도가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1시간 이내 진료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가 대구 경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이슈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경북도가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1시간 이내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우선 이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아무래도 이 경상북도 내에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네.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 진료 공백이 좀 심화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경북 지역에서 산부인과나 이 소아과 병원이 폐업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특히 의성, 영양 등 일부 군 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이 전문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산모들이 출산을 위해서 1시간 넘게 이동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네. 이 출산이 아니라 진찰을 위해서도 1시간 이상 이동해야 되다 보니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 네. 경상북도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음. 심지어 아마 도시 지역에서는 소아과 오픈런이다. 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이 소아과가 줄어들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경북의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아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3시간 정도 기다려도 소아과를 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는 이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네. 때문에 지역의 소아과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 안타까운 사건도 연이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구 경북의 영아 사망률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얼마 전이었죠. 칠곡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김지숙 교수 연구팀이 이 통계청 사망 원인 자료를 활용해서 2021년까지 약 20년 동안 국내 영아 사망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이 논문을 보면 세종시가 생겨나기 이전에 16개 시도 전체 영아 사망률이 출생아 1000명당 3.64명, 그러니까 1000명당 약 4명 정도의 영아가 이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고 있는데 네. 대구의 경우에는 영아 사망률이 5.08명, 5명을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했고요. 네. 그 다음이 경상북도로 4.4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 지역이 영아 사망률에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영아가 사망하는 요인을 따져보면 출산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그리고 이 소아 시절에 소아청소년과 전문기관이 없어서 이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신생아의 경우에는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통원 치료가 가능한지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전문 의료기관에서만 이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아과, 이 산부인과 전문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영아 사망률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선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경북도가 추진하는 이 1시간 이내 진료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는지, 그리고 이 투입되는 예산은 충분한 건지도 네.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1시간 이내 이 진료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병원을 유치하는 방식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의성군이나 영양군의 경우에 이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 전문의를 모셔서 병원을 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회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네, 일주일에 네. 한 번씩이라도 해당 전문 병원이 없는 곳들을 전문의가 방문을 해서 순회진료를 하는 방식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1시간 이내 거리.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도로의 접근성이 안 좋았지만 이제는 이 도로의 접근성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전문 병원이 아닌 병원에 진료 문의를 하게 되면 네. 이후에 전문 병원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전문 병원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응급한 상황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네. 구축하는 겁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21곳, 민간의료기관 62곳,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6곳까지 총 89개 의료기관에 매년 95억 원씩, 그러니까 10년 동안 9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청송이나 영양, 봉화 등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네. 실제 청송군의 경우에는 3년 만에 산부인과가 다시 운영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 청송 군립의료원을 청송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다 보니까 이 산부인과 운영은 못 해왔었거든요. 이게 다시 운영되면서 이 산부인과와 소아과 접근성이 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북도의 진료체계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보면서요. 경북 북부권 소식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성과가 좀 어떤가요? 네,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확실하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네. 이 병의원이 구축되어 있는 시설에 따라서 여러 기능들을 좀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일상적으로 진찰, 진단,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는 데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자연분만이 안 될 경우 우리가 제왕절개 수술이라든가 유도분만들을 하게 될 때 산부인과 전문의 한 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마취과 전문의도 필요하고요. 네. 경험이 있는 간호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인력을 한 지역에 다 구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상적인 진료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통해서 보고 이후에 출산 시에는 전문의와 다양한 의료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네네. 근데 일상적인 진료 때문에 또 먼 곳까지 가야 되는 이 네. 불편함을 감수하다 못해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6곳 산부인과가 없는 곳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어서 크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난임 부부 시술 지원도 횟수를 늘리고 치료비는 또 낮추고 있고, 이 난임 시술 지정 기관이 경북 지역에 없다 보니까 네. 이것 때문에 또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 난임 부부를 위한 난임센터도 이 경상북도가 운영을 하면서 지역 내에 임산부가 임신과 출산 과정까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4월에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 경상북도가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난임센터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받았다고 이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청송 군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전문의가 없으면서 운영이 안 됐는데 네. 이 청송군 의료원에 특정한 요일에 찾아가면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전문의가 청송군 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 내가 갈 수 있는 날을 좀 계획을 잡을 수 있게 됐고요. 영양군 보건소에서도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봉화군의 경우에는 안동의료원과 직접 연결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경북이 타 지역보다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이 여전히 네. 많기 때문에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가 앞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 사업의 성과가 좋은 만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리고 안동, 영양, 청송, 봉화에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 요즘 산후조리를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는 분이 더 없죠. 없습니다. 네네. 산후조리원은 보통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산후조리원에서 지내고 이 신생아에 대한 케어도 하게 되는데요. 네. 산부인과는 내가 도시로 갔더라도 산후조리는 원래 살던 곳과 좀 가까운 곳에 있으면 그쵸. 가족들도 좀 오기가 편하고 이 네. 본인의 이 임산부도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음. 그렇지만 워낙 출생아와 산모가 적다 보니까 일반 민간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네. 운영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걸 공공에서 지원하기로 추진을 한 겁니다. 네. 현재 경상북도에 보면 이렇게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네. 김천의료원이 있는 김천의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산모들이 네. 민간보다 더 찾아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경상북도가 이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 안동을 중심으로 영양, 청송, 봉화, 이 북부권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네. 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서 지금 용상동에 건물을 마련하고 이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까지 한꺼번에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안동의료원과 그리고 안동병원에 이 산부인과가 운영되고 있고 출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근방에 산후조리원이 있다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신생아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출산병원과 지근거리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으로 운영한다면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경우에도 상당히 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영유아의 돌봄 시설과 또 아이들의 놀 수 있는 시설까지 함께 좀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이런 사업에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만큼 이 경북 북부 지역권의 이런 공공산후조리원 구축이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계획을 보시면서 뭐 보완이 필요했다 해 네. 보인다든지 아니면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현재까지는 이 계획 수립 단계고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거점형이다 보니까 안동의 경우에는 이 이용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청송, 봉화, 영양의 경우에 산후조리원 직전에 네. 병원 출산 단계 이전에 내가 출산을 특정한 날짜에 지정되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여유를 갖고 출산 전에도 조리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 공간까지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네. 조금 더 마음 편히 꼭 도시가 아니더라도 이 육아 계획, 출산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사전에 출산 전부터 산후조리원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해서 관련된 인프라가 조금씩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어촌뿐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좀 확대해 나가면 좋을지 현황과 함께 대책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분만 취약지라고 하면 산부인과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해당 지역 내에서 네. 내가 출산이 가능한 병원이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지 네. 여부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약 43.2%가 분만 취약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도시와 거점 도시를 제외하면
군 단위 이외에 시 단위 지역에서도 산부인과가 있어도 출산이 안 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경북 지역은 많은 지역이 이 분만 취약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통해서 산정 검사와 이 부인과 진료는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분만 시설은 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산부인과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과 인력 확충이 필요한데요. 실제 제가 경북 북부의 영주 지역에서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충분히 본인은 분만의 경험도 있고 분만을 할 수 있는데 인력이 적다 보니까 야간에 분만하겠다고 급하게 찾아오게 되면 네. 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마취과 의사도 불러야 되고 간호사도 불러야 됐는데 네. 당직을 서고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네. 때문에 이 해당 지역에 산부인과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네.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인력에 대한 지원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을 좀 넘나들고 당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응급 상황에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네. 2021년 기준으로 도내 의료 취약지 역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응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응급의료 취약지 비율은 15개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것도 경상북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과 전문병원과 좀 협진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의료시설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있는 만큼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고령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올해 8월 기준으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약 6천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 연령이 54.4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산부인과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의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특히 5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 40대, 60대, 30대 순이었습니다. 30세 미만은 채 0.5%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산부인과 전문의가 60세 이상 고령인 경우가 33%로 나타났는데 이게 지역으로 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54.4세인데 이 경북은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60.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낮지만 농촌 지역으로 올수록 전문의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성 인구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 역시 0.24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령화가 심각하다 보니 산부인과 의사를 전문의를 모셔오는 것이 거의 전국 지자체의 전쟁 같은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끝으로 경북도가 이번 이 추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뭐 산부인과 전문의 그리고 협력 체계, 시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수련병원이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대구에도 지금 몇 년째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전문의 단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전공의 단계에서부터 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주민들이 의료시설과 연결할 수 있는 교통편이라든가
연결 체계들을 마련해줘서 내 지역에 병원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안심하고 병원을 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는데 앞으로 이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진료체계 구축 계획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